챕터 1에서 봤던 내용들이 소위 뭐였냐면 준동사에 관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챕터 2는 명사절에 관해서 볼 건데, 레슨 1에 있는 부정사구, 레슨 2의 동명사구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부정사 동명사랑 겹칩니다, 내용이. 그쵸? 그 다음에 레슨 3하고 레슨 4는 that-절하고 그 다음에 동격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슨 5의 if-절이, 그 다음에 레슨 6의 what-절이 나와서 소위 영어의 명사와 관련된 모양들을 싸그리 다 정리를 하시게 될 건데, 그 문장 자체가 사실은 품사를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동사를 중심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전부 다 명사가 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사구나 명사절의 모양을 잘 이해하는 건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는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사구하고 명사절의 모양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먼저 명사구는 그 명사를 만드는 구는 영어에 이게 그러니까 얘를 먼저 제가 정리를 쭉 해두고 그 다음에 레슨 하나씩 다시 이렇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고 절이라는 말을 뭐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되겠죠. 그냥 2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는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말, 이런 걸 구 또는 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없으면 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명사구나 명사절은 쉽게 긴 말을 명사처럼 만들어서 얘를 뭘로 쓰려고 하는 거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읽는 방법들을 알아두시는 게 이제 꼭 필요한 거죠. 명사구는 영어에 고맙게도 다행히 종류가 많지 않아요.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부정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동명사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챕터 1에서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뭐 굳이 모양을 정리를 해서 써본다면 얘는 to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구는 동사 원형의 ing를 쓰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당연히 뭐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으면 동명사라고 부르고, 뒤로 이렇게 모양들이 뭐 목적어나 이런 것들이 붙어가면 그러면 이제 동명사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 명사구로 사용이 되니까 명사는 전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하나요? 부정사구는 뭐뭐 하기,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뭐뭐 함,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하기. 이 중에서 똑같이 하다라는 말을 명사로 바꾸는데, 그 부정사보다는 동명사가 좀 더 명사틱한, 좀 더 명사 같은 느낌이 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이 그래서 주어로도 사용될 수 있고,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어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다가 주어로 사용이 되면 은는 이가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을이라는 말을 붙이면 되는 거고, 보어로 사용이 되면 이다라는 이런 말을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왔을 때, 그래서 이 구가 부정사구나 동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저 부정사나 to do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또는 ing의 모양이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쭉 읽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동사 앞까지를 끊어서 한 단음에 가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러면 얘네들을 뭐뭐 하기, 하는 것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냥 나머지는 이제 동사 뒤에 오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비동사 뒤에 오면 이다라고 읽으면 되는 건데, 한 가지 조심하실 건 뭐냐면 얘네들이 부정사로 시작을 해서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길래 주어인 줄 알고 읽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ing로 시작을 해서 주어인 줄 알고 쭉 읽어 나가는데, 나가다가 뭐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냐면 커마가 툭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가 나올 때까지 쭉 가면 동사 앞까지를 다 주어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다가 커마가 툭 튀어나왔다라는 얘기는 얘는 결국 뭐 됐다라는 얘기냐면 뭐 했다는 얘기죠? 나 독립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독립 성분이 되는 거니까 얘네는 뭐가 되냐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정사는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된 거고, 얘는 그러면 동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ing가 부사로 쓰이는 거면 얘는 분사 구문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미 챕터 1에서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 동사는 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문장은 거기서 읽으면 되고, 얘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저렇게 나오면 얘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로 나왔을 때는 얘는요,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 뭐뭐 함으로 등등 우리가
지난 챕터 1의 분사구문에서 7과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앞쪽이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다 주어가 된 거니까 주어가 끝날 때까지 한 다름에 가는 거예요. 항상 영어는 주어 동사를 하나의 덩어리를 읽어야 될 건데 우리말하고 다르게 우리는 앞에 주어가 나오고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영어는 주어 서술어가 먼저 한 세트 등장을 한 다음에 뒤에 부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사까지 쭉 한 다름에 가는, 그래서 항상 그 영어 실력이 조금 안 되더라도 어떤 그 문장을 읽을 때 습관을 들이면 좋으냐면 동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쉬지 않고 읽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서야 그 앞쪽에 나오는 놈을 모양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얘네들이 각각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어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들어왔을 때 각각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뭐 주어는 이 자리에 있는 이가 정도의 말을 붙여서 느낌을 잡으시면 될 거고, 목적어는 을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요. 이 자리에는 뭐 에게가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보이면 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단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어로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쭉 길게 가서 뭐가 끝날 때까지 동사가 나올 때까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나오라는 동사는 안 나오고 이런 놈이 나타나서 문장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인 거니까 요 모양으로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명사 절의 모양은요. 자, 절이다 라고 부르는 애는, 절이다 라는 말은 주어 동사를 데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주어 동사를 문장에 안긴 문장으로 만들어서 명사절을 만들어서 쓰려면 말이 괜히 어렵죠. 말만 어려운 겁니다. 말만. 그냥 이 명사절을 만드는 말은 앞에다가 뭐가 붙어야 되냐면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붙어야 돼요. 이 문장을 이끌 수 있는 말은 영어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영어에 몇 개가 있냐면 딱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that하고 if하고 whether하고 이렇게 딱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장을 보시다가 얘네가 that으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뭐 소문자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사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if하고 whether도 있어요. 자, 당연히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쓴 건 주어 자리에 오면 대문자가 될 건데, 그 다음에 뒤에 보호 자리에 오면 목적어 자리나 이런 자리에 오면 소문자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ether이라는 접속사도 있어요. 얘는 부사절로도 쓰고, 그 다음에 명사절로도 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들은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이어지게 되냐면 주어 동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이 자리에, 말을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얘네들은 해석할 때 that은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주어가 동사 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주어가 동사 하다라는 말을 명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뭐 하는 것이라고만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if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whether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얘도 뭐인지 아닌지 또는 A든 B든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도 공이 마찬가지로 얘네가 주어 자리에 쓰였느냐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쓰였느냐 아니면 보호 자리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각각 맞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또 뭐 있는 이 가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적어이면 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이면 그 다음에 이다라는 이런 말을 쓰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만약에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사용이 된다면요, 주어 자리에 사용이 된다면 해석을 할 때 조심하실 게 쭉 가다가 첫 번째 동사를 하나 지나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 동사를 문장의 정동사로 읽을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대시 if가 whether이 자기의 뭐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아는 동사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마스크가 왜 이렇게 자꾸 내려가죠? 자기 그 아는 동사 하나를 갖고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if라는 놈은 사실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if는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는 주어로 썼다라는 얘기잖아요. if가 만약 뭐라면 하는 건 부사절이에요.
만약 뭐라면 하는 건 부사절이고 얘는 인지 아닌지라는 말이 돼요. 야, 부사절이라면 if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 얘처럼 똑같이 독립해야죠. 그래서 커마가 나타나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명사절이면 독립하지 않으니까 문장 안에 한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다른 문장 성분들과 함께 쓰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규범 문법으로, 즉 아주 딱딱한 문법으로 if는 뭐로만 사용할 수 있냐면 목적어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나 보어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이 자리에 명사절이 나타나는 거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문법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 이게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그게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야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근데 고치라 해도 사람들이 말 잘 안 들으니까 이게 미국 애들도 글을 읽다 보면 if가 주어로 쓰이는 거 여러분 자주 보실 수 있는데 규범 문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한 10년 지나면 미국 애들도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접속사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관계사하고 의문사도 있죠. 영어의 관계사는 거의 대부분 형용사절을 만드는데요. 딱 두 개가 명사절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명사절을 만드는 놈은 뭐가 있냐면 what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위에 나오는 접속사하고 다르게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뒤에 주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 됐건 말건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자주 쓰이는 놈은 아닌데 ever 이라고 생긴 놈이 있어요. 뭐 whoever, 그 다음에 whatever 뭐 이런 놈이 나타나면 얘네들은 잘 못 봐요. 책 한 권, 여러분 문제집 한 권 다 풀면 한 번 있을 듯 말 듯해요. 주어 자리에 쓰이는 말은. 근데 얘네들도 어쨌든 명사절로는 쓸 수는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what도 that하고 비슷하게 별 뜻을 갖고 있지 않죠? the thing which를 줄여 쓴 말이라 얘네도 뭐라고 해석하면 끝나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는 관계사래 ever이라고 되어 있는 놈은 잘 안 쓰입니다. 얘는 뭐뭐든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whoever이라고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whoever comes first 이렇게 쓰면 comes first 먼저 오는 게 누구든지 또는 누가 먼저 오든지라는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고 당연히 얘네들도 주어 자리에 오면 있는 이가 붙여서 하면 되고 목적어 자리에 을을 보호 자리에 오면 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의문사가 있는데 의문사는 뭘 의문사라고 하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의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의문사는 국제 표준 약으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WH로 표기를 해요. 얘도 뭐 대문자, 소문자 다 올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지? WH로 쓰는 이유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어떻게 how 하나를 빼고 나면 다 WH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얘를 공식적으로 국제표준약어로 저렇게 쓰는 거고 how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음 얘네도 관계대명사처럼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주어가 돼버리면 주어 없이 의문사로 오기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때는 그냥 의문사의 내용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누가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who는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where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where는 장소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각각 의문사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들을 보면서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건데 사실은 얘는 이만저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어도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도 당연히 명사이니까 동사는 얘가 모양이 별로 안 변하잖아요. 시제하고 수동에 지랄지랄을 해봐야 3단어, 4단어 정도 쓰는 거여서 얘를 중심으로 좌우로 만들어져 있는 주어 목적을 여러분이 주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에서 봐야 될 것들은 대부분 다 이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예를 들어 목적어가 부정사구로 되었습니다. 하는데 이 부정사의 목적어가 뒤에 또 명사로 나타나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명사들이 이어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어의 명사를 해석을 잘하는 게 결국은 영어 해석을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관건은 뭐냐면 이 명사를, 단일 명사를 꾸미는 말들. 얘들은 꾸밈을 받지 않지만 예를 들어 영어, 그다음 원규, 분필, 칠판 이런 것들은 어려운 영어라든지 내가 10년째 공부를 해오고 있는 영어라든지 남들은 다 잘하지만 나는 못해서 너무 괴로운 영어라든지 이렇게 계속 영어라는 명사를 살을 찌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형용사가 문장의 해석을 방해해요.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상대적으로 형용사보다는 얘가 해석하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를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또박또박 같이 하나씩 해석을 한번 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저 중에서도 특히나 목적어 자리에 나오고 이러면 조금 덜한데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들을 위주로 좀 보시게 될 건데 to나 ing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쭉 계속 가세요. 쭉 계속 가다가 뭐가 나올 때까지, 동사가 나올 때까지를 일단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뭘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싸그리 다 주어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주어 동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사나 ing가 나왔는데 가다가 컴마 찍고 독립해버리면 쟤는 명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놈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그러면 대절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의문사까지 y까지 전부 다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뒤에 뭐가 하나 먼저 나올 거예요. 동사가 하나 나올 거죠. 얘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동사는 얘는 누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이만큼 다 묶어서 얘네들을 모조리 다 주어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동사를 문장의 정동사로 봐야 되겠죠. 자, 물론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은 동사가 또 여러 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뭘 생각하시냐면 영어에서 동사를 나눌 수 있는 말은 세 가지가 있다더군.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나타나면 얘네들은 안긴 문장을 만들어서 절을 만든다더군. 그래서 얘네들이 나타나면 그 동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접속사가 하나 보였어요. 시작하면서 하나 보였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동사는 문장의 정동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사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관계사가 나오면 얘도 동사 하나를 안을 거고 얘도 문장의 정동사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접속사가 안길 수 있겠죠. 이러면 또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뒤에 가면 뭐가 나타날 거냐면 동사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싸그리 다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다 주어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주어 부분 찾는 걸 열심히 잘하고 나면 이 명사 구나 절에 대한 이해도는 확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세세하게 개별적인 단어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잘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다음 이제 예문 첫 번째 거 갖고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요. 해석을 하다가 어려우면 곧바로 해석판을 찾거나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말하고 달라서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언어거든요. 우리말은 위치 이동을 조금씩 막 해도 되지만 영어는 그게 안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단어를 그 자리 값에 맞게 또박또박 읽어 나가는 훈련들을 좀 계속 해보시면 그러면 그게 몸에 배면 여러분이 우리말처럼 완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뻥이지만 그래도 영어의 문장 구조를 잘 잡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는 게 해석을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하는 건 여러분이 막을 수 있어요. 자, 물론 한 문장에 단어가 20개인데 거기서 단어 4개를 모르고 이러면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건 해석할 수 없지만 뭐 10개, 20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한 문장에 단어 하나를 모른다고 해석을 못하는 일은 사실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경제지문이나 이런 걸 준다든지 철학책 이런 걸 주면 모르는 단어 많이 나오지만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수능에서는 여러분한테 문장을 따지고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지문 전체의 내용을 이해해서 주제를 찾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니 그걸 여러분이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너무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공부를 많이 해왔냐면 영어 단어에 해당되는 한국어 단어를 갖다 놓고 머릿속에서 영어 문장이 아니라 한국어 단어로 우리말의 의미가 통하게 말로 글짓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 문장이 조금 길고 어려우면 막 그런 습관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계속 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잘 모르는 문장일수록 정확하게 읽어 나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물론 다 아는 나는이겠지만 단어를 모르겠다면 이게 영어 문장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to 다음에 나왔으니까 얘 동사겠죠.
물론 analyze 분석하다라는 단어 알겠지만 그러면 동사 뒤에 명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얘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물론 데이터라는 단어 모르지 않겠지만 만약에 모른다 전제하면 데이터를 analyze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려고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책 한 권이면 딱 끝납니다. 이 책 한 권 정도에 나오는 문장이랑 우리 책 워크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워크북은 문제 뒷방 어렵거든요. 그것도. 그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자꾸 훈련해 가서 읽으면 그러면 나중에 전치사나 그 단어의 위치별로 쓰이는 용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넘어가거나 해석판을 펴서 단어 뜻으로 얼버무려서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얼버무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만 통하면 넘어가 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동일한 형태의 문장이 나타나면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장을 좀 정확하게 적어도 이 책은 우리가 목적이 얘는 부드럽고 편하게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과에, 챕2의 일과에 나오는 이제 부정사고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문장 보니까 to analyze the data라는 말이 뭐가 되고 있냐면 이거에 주어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analyze 하는 건 뭐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단어 분석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군요. 자, 두 번째 그래서 to를 시작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어군요. 쭉 가서 어디까지 가야? was까지 가면 그러면 동사를 잡은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문장은 너무 단순해서 주어 자리가 제법 단어 몇 개로 만들어져서 단어 8개로 만들어져서 길긴 하지만 결국 주어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니까. employ라는 단어 모르면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가장 경험 많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employ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employ는 채용하다라는 뜻이죠. 물론 뭐 모를 단어가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서 영어 단어에 이렇게 쓰임, 단어가 각각의 자리에서 쓰이는 품사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익숙해지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읽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자, 보세요. 이제, 이거 누리는 것, 인조이 하는 것은 이라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 제인장 뭐 나왔죠? 컴마가 뚝 등장을 했으니까 얘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말이 주어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얘가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take our time 이라고 하면 시간을 내다. 좀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얘기네요. 어쨌든 enjoy 동사니까 뒤에 나온 richness는 목적어가 된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말이 된 거군요. 앞으로 enjoy도 즐기다만 하지 마시고 해석해 보시면 즐기다보다는 우리말에 누리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조금 해석을 우리들이 이제 단어 뜻 바꾸기도 제가 자주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좀 바꿔보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데서 명사 나올 자리는 아니겠죠. 자, 그런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읽기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빨리빨리 길러집니다. 그러면 얘는 richness를 꾸며주는 형용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거든요. 형용사 챕터 3에서 하겠습니다. 하나씩 낱개로 배워가지만 실제로는 긴 문장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 능력을 함양하려고 하는 게 이 과목의 목적이고 이번 특강 기간에 열심히 해서 끝까지는 못 갈 거예요. 양이 지금 제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책 끝까지는 다 못 갈 건데 혼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더라도 마지막 그 특수구문까지 다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공부 잘 하셔가지고 빈자리 없이 잘하면 메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삶이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얘기인데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이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하면 됩니다.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decide라는 단어가 결정하다, 결심하다,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죠?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decide는 판단하다라는 말도 되고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말도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무엇을 결정할지에 대한 목적어가 to go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부정사가 목적어로 와 있고 because of 뭐 때문이냐면 bad weather, 나쁜 날씨 때문에 라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냐면 부정사라는 걸 부정할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이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사도 그렇고 동명사도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주어 자리처럼 쭉 읽고 나가려고 하는데 말이죠. 주어 자리처럼 읽고 나가려고 하는데 쭉 가다 보니 젠장 뭐가 하나 딱 걸려냐면 커마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기 위하여가 아니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건 주어가 안 나오고 without이라는 전치사구가 나오니까 얘가 부사구겠군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이렇게 양쪽 커마에 둘러싸여 있는 말이 뭐가 된 거예요? 삽입된 거죠. 삽입되었다라는 얘기는 얘도 독립되어 있는 놈이군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독립성분이란 거 있죠? 국어 문법 배우면. 그러니까 얘도 독립되었다는 얘기니까 얘도 부사군요. 그러니까 실은 얘는 뚝 떼다가 이 삽입되어 있는 놈은 뚝 떼다가 뒤로 붙여도 되고 앞으로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구조는 여기서 점프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군요. 그럼 여기 있는 restrict라는 말이 동사가 된 거죠. 앞에 있는 부정사가 주어가 됐으니까 부정사구나 동명사구나 또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절이 이끄는 구나 절은 단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나타나냐면 3인칭 단수 동사의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make the choice니까 선택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네요. 선택하는 것. to express feeling 감정을 표현하기를 선택하는 것. 여기 선택하다라는 말을요. 선택하다라는 말을 동사로 보면 얘가 목적어처럼 쓰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려고 선택하는 것이죠. 자, 무엇에 의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걸 선택하냐면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carve라는 단어가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단어고요. 자, carve라는 단어를 모르면 제가 좀 전에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carve하는 것으로 이렇게 읽으면 by ing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형태들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specific이라는 말은 특정한이라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형태를 from a rock이니까 바이에서 특정한 형태를 새기는 것으로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이건요 restrict라는 단어는 제한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제한하는 거냐면 예술가를 상당히 제한하게 됩니다라는 말이죠. 자, 무엇 없이 아주 높은 기술이나 컬러의 사용 없이라는 얘기군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서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이런 특정한 형태를 새겨서 감정을 표현하기로 선택을 하는 건 그 예술가를 상당히 제한하게 됩니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됐죠? 자, 다음 2번 문장 해볼까요? 처음에 to give라고 나오고 있는 말이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is까지 확인을 할 수 있군요. 그러면 주어는 대체로 appropriate 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when이라는 뭐가 나타났냐면 부사절을 이끌 접속사가 나타났으니까 문장이 저기까지를 일단 내용 하나가 일단락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되어 가는 거겠죠. 접속사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뒤에 문장의 순서가 또 어떨 거라는 얘기예요. 또 주어 동사로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어가 쭉 가다가 is가 두 번째 when이 데리고 있는 절에 있는 동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해석해 볼게요. 아주 긴 chronological account of work or procedures는 이라고 했습니다. account라는 단어가 설명이니까 긴 설명을 하는 건데 chronological이라는 단어가 수준이 너무 높네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할까? 얘가 명사가 여기 있으니까 얘 AL은 뭐라는 건 알 수 있어요?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영어가 정확해집니다. 그러면
아주 긴 chronological 설명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한 곳만 악착같이 그렇게 버텨보시면 영어의 단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놓여야 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영어의 문장 구조를 진짜 꿰어찰 수 있어요. 이미 영어를 좀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했는데 영어를 이미 하는데 약간씩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 책 하면서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정확성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는 영어를 독해 공부를 하면 좀 빠르게 읽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 속도도 많이 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는데 비어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소위 학생들 말로 양치기, 문제만 풀어죽기는 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을 내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기 공부할 때 요새는 뭐 듣기 문제가 워낙 쉬워서 그럴 것도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듣기 공부하고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해주는데요. 매일 하루에 듣기 1회문씩 풀면 듣기가 늡니까? 만약에 그럴 거라면 전국의 재수행학원 애들은 듣기는 하나도 틀리지 않아도 돼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안 들렸는지를 찾아서 없애지 않으면 매일 들어도 늘지 않아요. 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아프리카어 테이프를 하루에 1시간씩 듣는다고 해서 아프리카가 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게 팝송을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걸로 영어 실력이 1이라도 보탬이 된 게 있나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차피 자기 실력으로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프리카어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고 막 아프리카는 뭐 배울 일이 없겠지만 어떤 의미로 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Is this taken? 이란 말을 못 들어서 못 풀었으면 저게 뭔 소리지? 그래서 is this taken? 이게 자리 있나? 라는 표현인데 내가 왜 못 들었을까? 이렇게 this take과 see taken이 그 다음에 th가 s 다음에 z로 소리가 변하는 현상을 몰랐구나. 그러면 나중에 is this라는 말이 is it 이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겠죠. 똑같은 스펠링이 두 개 붙으면 소리가 한 번만 난다는 사실을 공부를 하고 나면 this it 이러고 나면 this seat가 아니라 이제 this it이라고 읽히는 거 들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bus stop이라고 해도 얘도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 seat taken도 역시 seat taken이 아니고 seat taken이니까 is this taken이라고 소리가 들렸었구나. 그래서 내가 못 들었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칠판에서 지워도 is this taken 이러면 다 들리거든요. 모르는 걸 없애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원리적으로 없애놓은 다음에 bus stop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또 바로 들립니까? 그건 그렇잖아요. 저거 맞다. 지난번에 배운 건데 이러면서 자꾸 듣는 양이 많아지면서 그건 완전히 나이 것이 되기 시작하겠죠. 해석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석구석 찔끔찔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 책에서 싹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습의 과정은 본인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대충 우르르르 지나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아주 긴 그런 chronological account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저렇게 많은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는 그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차 강권 정도만 잘 맞추면 뭐 해석의 달인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영어 문장의 모양을 못 봐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할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긴 크로노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전부 다 시간하고 관련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조금 좋은 시계 이런 데 보면 뭐 크로노그래프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거든요. 그 크로노그래프라는 말이 시간을 그래프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간 순서의라는 이런 말입니다.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연대기라고 하죠. 요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 순서의 설명을 하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워크나 그 다음에 프로시저에 관해서 어떤 작업이나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 관해서 아주 긴 시간 순서의 설명을 늘어놓는 건 is normally 대체로 일반적으로 appropriate는요 적절한 적당한이 되겠죠. 적절합니다 라는 말이네요. 오직 언제만 적절하냐면 접속사 떴으니까 주어가 나올 거예요. essential point of the paper, 그 페이퍼의 essential한 포인트가 chronological sequence일 때만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영어 문장 다 아는 거죠, 그죠? sequence는요 얘는 순서라는 명사예요. 자, 여기 페이퍼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이 보통 이제 소논문, 이렇게 약간 규모가 조금 적은 논문을 페이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이 시간 순서일 때만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이 시간 순서일 때만 이 작업이나 과정에 대해서 그 굉장히 긴 시간 순서의 설명을 늘어놓는 게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지문 중간에서 한 문장을 딱 잘라오면 앞뒤에 이렇게 서로 맥락이 없어서 읽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긴 지문을 갖고 공부하면 그 나름대로의 장점, 짧은 문장을 갖고 공부하면 또 나름대로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3번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있는 커마는 하기 위하여 아니죠. 문장이 완료되는 겁니다. 여기 means가 지금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to read critically가 주어가 되고 means 동사가 되고 means의 목적으로 to read analytically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read critically 비판적으로 읽는다라는 건 자, 나중에 이제 조금 유연하게 해석하실 때는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해석 아주 잘하는 거죠. 자, 비판적으로 읽는 건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영어 참고서는 그렇게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우리말 어순에 맞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뭐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잘 가르쳐 드리려고 책 저자는 그렇게 썼을 수도 있으니 그래도 조금 편하게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의미는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건데 우리 위치는 앞에서 한번 다뤘죠. 얘는 무조건 뭐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and is로 바꿔서 읽습니다. 자, 그리고 그건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 의미는 이렇게 하면 편하겠군요. 자, 그리고 그 의미는 to question 질문하고 그리고 to think 생각하는 거죠. 뭐에 관해서? written material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 있는 그 쓰여져 있는 자료, 저 글로 되어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written material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not only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but also가 꼭 나와주지는 않죠.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자기가 쓰려고 하려면 이 세미콜론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but also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take a long break, take a break는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긴 휴식을 취하는 것. in the middle of the day니까 낮 동안에 또는 하루 중에 가운데, 하루 중 가운데에 긴 휴식을 한번 취하는 것. 하루 중간에 긴 휴식을 취하는 건 not only 오직 단지 더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뭐보다 계속해서 일하는 것보다 건강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야, 얘는 또한요 여기서 but only를 쓸 수도 있었겠죠. but only가 아니라 but also를 쓸 수도 있었겠죠. 그건 명확하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apparently라고 하면 얘가 뚜렷한, 명백한, 명확한 이런 말입니다. 형용사로 쓰면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가 붙어 있냐면 ly 붙어서 부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명확하게, 명백하게 라고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해석 때문에 제가 좀 딱딱한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편하게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과정이라 좀 떼서 사고하겠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다른 이제 뭐 EBS 교재나 이런 다른 우리 독해 강의에서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근데 그 부드럽게가
처음부터 그걸로만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버리냐면 때려 맞추는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정확성에 기반해서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요즘은 정말 이런 공부는 시간 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거 대략 여러분 생각하셔도 몇십 시간 걸릴 것 같잖아요. 이게 학교 중에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여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점점 부드럽고 편하게 읽어가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되게 많죠, 그죠? 5번 한번 해보시죠. 자, want라는 놈이 동사일 거고요. 당연히 to know가 목적어입니다. 근데 얘 말고 만약에 여기 나오는 know를 또 동사로 보면 얘를 동사로 봤을 때 뒤에 나오는 말은 목적어가 되고 있는 거죠. 얘가 목적어 하나,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둘, 그 다음에 and 목적어 세 번째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know라는 동사 뒤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know라는 동사 뒤에 세 개가 지금 의문사절이 세 개가 붙어 있죠. 의문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문사절은 아까 얘는 형용사절도 명사절도 되지만 명사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know라는 놈에 뭐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절 맞죠? 아까 해석하는 건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문사절이 명사절이 되어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의문사절이 즉 의문사 뒤에 뭘 쓰는 거죠? 주어 동사를 쓰는 의문사절이 문장의 일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명사절로 들어가는 걸 얘를 문법용어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뭐라고 배우신 거냐면 간접의문문이라고 배운 게 이거예요. 간접의문문이란 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의문사절입니다. 의문사절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명사절로 들어가는 예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의문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문사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말은 아니므로 얘는 뒤에 어순이 주어 동사로 붙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what은 what이라는 말은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거든요. 근데 what이 지금 뒤에 뭐가 붙었죠? what kinds라는 명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what은 명사가 아니겠군요. 그러면 얘는 뭘 꾸며주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이는 what이 된 거죠. 그럼 이때 what은 무슨 뜻이에요? what이 형용사가 되면 어떤이라는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what kinds of clothes가 어떤 종류의 여자아이들 이렇게 된 거예요. what kind of라고 할 때 어떤 종류라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때 what은 형용사예요. 뭐 형용사라는 건 몰라도 좋은데 what이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건 아셔야 하겠죠. 자,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여자들인가? Her sisters were 그녀의 sisters들이 자매들은 어떤 종류의 여자들인지 알고 싶었고, 자, 이게 말이 어순이 이상하면 원래는 her sisters were 이렇게 될 거고요. 그녀의 자매들이라는 sisters 그 다음에 were 그 다음에 what kinds of clothes 이렇게 될 건데 어떤 종류의 여자들이다 이런 말이 될 건데요. 그런데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사가 있는 말이 어디로 가게 되죠? 제일 앞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what kinds of clothes가 앞쪽으로 가고 her sisters were가 남은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왜? I want to know 라고 쓰면 난 네가 누군지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I want to know 다음에 you are who 라고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너는 who이다가 아니고 who you are이라고 의문사는 앞으로 가죠. 근데 얘 지금 의문사가 앞으로 가긴 가는데 의문사가 자기가 꾸며주는 말하고 한 세트로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얘는 패키지로 같이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여자들인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류의 여자들인지 자매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her father was like 아버지는 또 어떠신지 and 그리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er mother 어머니는 had been dead 죽은 상태인지.
자, 오랫동안 죽은 상태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라는 얘기입니다. what이라는 말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her father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was 나오고 like가 붙었습니다. 야, 이렇게 쓰이는 거 보니까 여기 was가 동사인 건 be가 동사인 건 다 알겠네요. 그러면 like가 동사일 수 없죠. like가 동사일 수 없잖아요. 그럼 얘는 좋아하다가 아니겠군요. 그럼 like는 동사가 아니면 전치사나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데 얘가 전치사나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 like는 어떤 의미로 쓰이죠?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말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라는 like였겠군요. 의문사라서 what이 앞으로 가 있는 거니까 얘 뒤로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러면 like what이 됐네요. 그러면 her father은 was like what과 같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직역해보세요. 아빠는 무엇과 같다라는 얘기인데 의문문이니까 what을 앞으로, 의문사니까 what을 앞으로 당겨갔잖아요. 아버지는 무엇과 같으니 라는 얘기는 아버지는 어떠니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때요?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How is the weather today? 라고 이렇게 쓰지만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What is the weather? 짧게 쓰려고 날짜 이런 건 다 뺄게요. 그리고 lik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what하고 like가 같이 쓰이면 얘가 여기서 보신 것처럼 like what처럼 쓰이는 거니까 무엇과 같으니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하나의 말로 바꾸면 위에 있는 여기처럼 how로 바뀐 것과 같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what her father was like라는 말은 how her father was로 바꿔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지. and 그리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er mother had been dead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인지 즉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깐깐하게 작은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따져서 다시 얘기하지만 모르는 걸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말이 뭐 복잡해봐야 지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 마칠 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봐야 될 영어의 구문 또는 뭔가를 꾸민다든지 말의 용법 이런 거와 관련해서 100개 중에 97개, 8개는 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그걸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6번 해보시죠. when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어 아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가다가 컴마로 끊어졌네. 주어 아니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부사절이었군요. 그러면 when이 뭐뭐 할 때가 될 텐데 네가 시도할 때입니다. 무슨 시도를 했죠? 자, 뭔가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뭐 했을 때? 실패했을 때라고 이제 부사절 끝나고 문장의 주어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겠죠? 당신은 have ask yourself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야, 물어보다라는 말이 이렇게 ask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소위 간접 목적어 오고 직접 목적어 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사형식 동사잖아요. 간접 목적어나 직접 목적어나 다 뭐예요?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사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제 명사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yourself라는 간접 목적어 나오고 여기 있는 why you have failed to do 라는 말로 여기까지가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을 의문사절로 쓰고 있는 거겠죠. 자, 네가 실패한 이유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왜 실패했는지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to do, what you intended를 여기 나오는 do를 또 여러분 동사로 보면 이 do에 해당되는 말이 목적으로 또 여기에 온 거죠. 그죠? what은 뭐라고 해석하더라? 뭐뭐 하는 것. 그러면 네가 의도한 것을 하는데 실패한 이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책 하는 동안은 정확하게 또박또박 해석해 봅시다.
당신이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죠. 왜 실패했는지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실패했냐면 네가 의도한 것을 하는데 실패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7번 해보시죠. 만약에 당신이 계획을 짜고 계획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계획이면 뭐 이러면 되겠죠. 어디로 갈 계획이냐면 미국 대학에 갈 계획이면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인데,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need to do는 해야 된다라는 말을 부드럽게 완곡하게 얘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냥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당신은 배워야 할 겁니다 라는 말에 learn을 여러분 동사로 보면 뒤에 나오는 how to write라는 말은 목적어가 되는 거 있죠. 부정사 앞에 지금 뭐가 붙었나요? 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었죠. 자, 이렇게 의문사 뒤에 부정사가 붙어 있는 이런 말들은 전부 명사입니다. 자, 부정사가 명사일 때 명사구인 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서 어떻게 쓸까라고 하셔도 좋고, 쓰는 방법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의문사하고 뒤에 나오는 동사를 합쳐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꽤나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요. for, 왜냐하면 for이라는 놈이 전치사로 쓰는 거 말고 얘가 접속사로 쓰면 이때 의미가 뭐가 되냐면 because가 되죠. 지금 뒤에 보니까 문장이 따라 붙었어요. for 전치사 아니고 접속사입니다. for이 접속사가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당신이 미국에 갈 계획이면 이 글을 꽤나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많은 에세이 과제가 있을 거니까요. 에세이는 작문이고요. 책 뒤에 수필이라고 해석을 달아두긴 했는데, 시험에 원래 사용이 됐던 해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수필이라고 해두긴 했는데, 수필이라기보다는 에세이는 자기의 주장이 담긴 글을 주로 에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소논문 이런 걸 에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에세이의 과제들이 있을 거니까요. assign이란 말이 할당하다라는 동사고, 그 다음에 MAT부터 가면 명사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 나눠드리는 과제장 이런 데 보면 homework,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assignment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그래서 과제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8번 문장 해보시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죠. provides 이런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provide라는 말이 나타나면 얘가 뒤에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표시합니다. somebody.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with가 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오냐면 something이 오죠. 사물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이런 형태로 쓰죠. 이거 위치가 바뀌기도 해요. something이 오고 그 다음에 somebody가 뒤에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오면 이때는 이 자리가 with가 아니라 뭘 이용하냐면 for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말이 되죠. 흔히들 뭐라고 많이들 부르냐면 공급동사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 책 뒤에 이런 종류의 전치사를 항상 데리고 다녀야 되는 동사들을 또 다 정리해 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한 6가지 정도. 그래서 거기 가서 또다시 뭐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공급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것 중에
이게 왜 시험에 자꾸 나오고 중요하냐면요. 영어의 원래 영어권 사람들이 쓰던 단어는 주다라는 말을 쓸 때 전치사를 쓰지 않고 사형식으로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그래서 with 없이 써서 사형식처럼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영어 시험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provide나 supply라든지 뭐 furnish나 그다음에 equip이나 이런 단어들이 아주 대표적인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이거든요. 이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말이 돼서 학생들에게 주려고 애를 쓰죠. 학생들에게 뭘 주려고 하시냐면 사람 간의 업무나 사람 간의 과제나 그 다음에 kinesthetic 프로젝트를 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some 테스트를 통해서 말이죠.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끼리의 사람 간의 태스크나 kinesthetic 프로젝트를 주려고 하십니다 라는 말이 됐죠. 단어를 모른다고 그냥 가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했던 것처럼 kinesthetic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제 근육의 근력 운동의 이런 말이거든요. 근육의 이렇게 해도 좋고 근육 운동의라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근운동 프로젝트를 내주려고 하십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습니다. 이번과는 시간이 좀 꽤 걸리고 있다고 그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9번 한번 해보시죠. Some people point out 이라는 말은 얘가 가리키다, 지적하다 라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at 나왔죠. 그래서 무엇을 라는 자리에 이제 목적어 자리가 뜨는 겁니다. 주어 동사가 다시 뜨겠죠. 정부가 cannot afford to 라고 이렇게 쓰면 뭐뭐 할 여유가 없다, 뭐뭐 할 형편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provide가 나오네요. provide라는 동사가 나왔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목적어가 나오고, 이번에는 그런데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나왔더니 전치사가 뭐가 나왔죠? for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라는 말이 방금 앞에 8번 문장에서 가르쳐 드린 것처럼 뒤로 갔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because라는 부사절이 딸려 나왔으니까 또 한 번 문장은 끊어진 거고, 내려가서 and로 다시 한번 또 끊어내고 있으니까 문장은 저렇게 단을 하나씩 차근차근 순서대로 읽어가면 되는 문장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적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형편이 안 된다, bilingual education을 제공할 형편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이주자들에게 라는 얘기입니다. immigrate이라는 말이 이민 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주에 오는 거예요. 이민 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오는 거일 때 나가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migrate이라는 말이 이주하다라는 동사예요. 얘가 이동하다, 이주하다라는 뜻인데 immigrate이라고 했으니까 쟤는 어디로 들어온 거죠? 안으로 들어온 거였군요. in을 쓰려다가 뒤에 m이 있길래 발음하기 좋게 m으로 바꾼 거고요. 얘를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다가 밖으로라는 e를 써서 emigrate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될까? 밖으로 나가는 이민 가다, 이주에 가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동사 뒤에다가 ant 붙이면 뭐 되나요? 동작의 주체 되죠. 형용사가 되기도 하지만 동작의 주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기 있는 immigrant이라고 쓰면 이민 온 사람이네요. 자, 이렇게 여기는 복수형 쓴 거고, 당연히 여기도 그러면 emigrant이라고 쓰면 얘는요 이민 나간 사람이 되는 거겠죠. bilingual이라는 말의 앞에 by라는 말은요, 얘는 숫자 2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by라는 말은. 그래서
바이링구얼이면 두 개 언어 교육을 제공해 줄 형편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요즘 이제 동남아에서 그 한국인들과 결혼하면서 들어와서 한국인이 되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면 한국어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필리핀어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그 다음에 그런 걸 bilingual education이라고 그러는 거죠. 한국어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bilingual education이에요. 그냥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면 그때는 monolingua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민 온 사람들에게 bilingual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죠. 왜냐하면 too many different language, 너무 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it would be impossible, 이거 우리 챕터 1에서 배운 거네요. it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해요. 또는 불가능한 건 뭐 이렇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bilingual 프로그램을 가진다는 건 for every language의 모든 언어에 그 bilingual 프로그램을 가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이죠. 챕터 2 레슨 1의 마지막 10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American students는 대체로 tend to라는 말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regard라는 동사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얘기인데 앞에 A가 나오고 나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as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아까 provide가 with랑 붙어 다니는 것처럼 얘도 반드시 전치사랑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뭐 think of라든지 look up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주로 이러하죠. 얘도 뒤에 가면 한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 쓰이는 놈이라 뒤로 가서 한번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대체로 교육을 뭐로 여기는 경향이 있냐면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육을 뭐라고 여기냐면 vocation의 준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vocation 단어 모르면 저렇게 읽는 거예요. vocation의 준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and 다음에 to가 나온 거 보니까 얘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냐면 앞쪽에 to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하고 연결이 되었겠군요. 자, 미국 학생들은 대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 impatient, 초조해 하는 경향이 있군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된 거겠죠. impatient이라는 말은 얘가 초조한, 참지 못하는, 안달이난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IM을 떼버리면 patient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참을성 있는 이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impatient이 되면 참지 못하는, 안달이 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미국 학생들이 말입니다. 대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을 뭐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냐면 vocation의 준비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and 그래서 to be impatient, 초조해야 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undue emphasis, undue라는 말은 얘는 지나친, 과도한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나친 emphasis 대해서, 과도한 강조에 대해서 뭘 과도하게 강조하면 좀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강조냐면 subject, 뭐를 과목 문제네요. 자, 과목 문제라는 명사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잖아요. 챕터 3에서 배우겠습니다. 뭐 이미 다 사실 알고 계신 거겠지만, 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dubious라는 형용사는 좀 의심쩍은, 수상스러운 이런 말이에요.
practical value라고 했으니까 실용적인 가치거든요. 좀 실용적인 가치가 수상쩍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저기 vocation 단어 가르쳐줘야죠. 이 휴가라는 단어하고 스펠링 하나가 다르네요. 휴가는 A잖아요. 그거 말고 vocation이라고 쓰면 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vocational이라고 하면 직업의 직업적인이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미국 학생들은 대체로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education 교육을 as vocational preparation 직업의 준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를 다닐 때 이건 향후에 직업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impatient, 아주 불안해하죠. 초조해하죠. 어떤 지나친 강조에 관해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어떤 과목이냐면 자기들이 여기기에 실용적 가치가 좀 수상한 실용적 가치가 좀 의심스러운 저거 나중에 직업생활에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되는 걸 너무 학교에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impatient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와, 우리 이 책 하면서는 레슨 중에는 가장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레슨 1 부정사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죠.